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일단 지구단위 계획까지 나가게 될 거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 좀 도시공계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을 들어갈 겁니다. 지금 행위 제한에 대해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좀 미흡하죠. 이 부분을 탈출을 안 했다고요. 요거 이제 3순환에서 가게 될 겁니다. 행위 제한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약집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순환에서는 3주에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오늘까지 해서 일단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공부를 열심히 않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률이 6문제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거의 시험 보기 전까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가장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2순환에서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그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한 3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뒤에 건축법과 주택법, 농지법이 남죠. 이쪽 파트는 그렇게 큰 절차는 필요 없어요. 냈다 갔다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우리 어려운 법은 이 6개 법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은 맨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수는 안 나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점수도 안 나오고 어려운 파트가 바로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파트는 제가 2순환에서 반드시 좀 허리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1주 먼저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을 할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1순환에 했던 내용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반드시 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워낙 양이 방대한 관계로 다른 과목에 좀 비해서 우리 1순환과 2순환의 내용이 굉장히 한 90% 이상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면 이해를 좀 해요.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순환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지 왜 2순환에서 내용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30점만 맞으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60점 맞도록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이 제가 우리 부동산 공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꼭 열심히 정리를 하고 암기도 하고, 아니면 도저히 못 외우겠다 이러신 분들은 커닝페이퍼 작성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미리미리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물론 과목의 특성상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가서 정리하겠다 말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공법은 안 됩니다. 7, 8월에 가서 내가 정리하겠다 안 돼요. 지금부터 해주셔야 돼요. 왜 주무세요? 어떻게 반응이 없어.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 좀 복습을 하고 오늘 정상적인 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책 보세요. 자, 그림책 보면 5페이지죠. 오늘 선생님들 이 내용을 할 거거든요. 이 내용에서도 올해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또 안 이어진다 하면 커닝페이퍼 작성해야 돼. 커닝페이퍼 작성 한 40개 정도만 요약 정리해서 가자고요. 그래서 합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커닝하려고 했더니 감독관이 옆에 서 있네. 30분간. 나는 책임 못 져 그건. 자, 그 내용을 쭉 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요거 위에서 시행자 이게 포크레인 나와 있죠. 윗부분을 좀 공부를 지난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복습을 다시 한번 하고 진도 나가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반적인 큰 틀을 다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죠.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냥 깐다, 계획으로 깐다. 계획으로 깐다.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는 이 절차를 보면 입안에서 결정고시하는 이런 절차로 가도록 되어 있죠. 결정고시하는 절차로 갑니다. 자,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이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처음이죠. 신선해서 좋아. 맨날 처음이에요 그냥. 자, 따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요렇게 해서 공항 하나 보겠습니다. 공항도 기반시설이에요. 자, 공항 하나 깔 때 그냥 까는 게 아니고 요걸 통과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는 공항은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자,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자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이 빠져있죠. 이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이와 같은 사업을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공항 설치하겠다 해서 결정 고시되어지면 몇 년 내?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는 없어요. 1단계, 2단계에서 먼저 예산을 어느 쪽에 집행할 건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자. 자, 가양대교 남단부터 시작해서 자, 검암을 거쳐서 그리고 영종도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1단계로 집행을 하고 3년 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1단계로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2단계로 잡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해서 3년 후에 시행하겠다. 요렇게 이제 1단계, 2단계를 잡죠. 2단계 집행계획에 해당이 된 상태에서 26년, 27년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안 뚫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돈이 없다는 거야. 부산은 터널을 뚫어야 하다 보니까 산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부터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주로 재원 조달 계획을 주된 내용을 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하는 재원 조달 계획이겠죠. 자, 이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겠다. 보상에 관한 계획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자, 모든 행정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들어주는 단계, 의견 청취한다, 열람한다, 공람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행정계획을 확정짓는 단계, 도장을 팍 찍어버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립한다, 승인한다, 인가, 면허, 허가, 결정 뭐 이런 말이 나와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밖으로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오픈. 그래서 공고한다, 고시한다. 항상 이런 틀에 걸린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기 전에 이렇게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이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 의견 청취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라는 걸 꼭 잡아야 돼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닙니다. 자, 돈을 이쪽을 먼저 예산을 이쪽으로 집행하겠다, 이걸 먼저 집행하겠다 하는 건 주민이 타치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작년에 기출된 거예요. 지문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수립합니다. 자, 수립은 누가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걸 1단계로 하고 이걸 2단계로 하자. 수립하는 자는 이걸 하자고 한 자다는 얘기죠. 자, 이걸 하자고 한 자가 바로 계획자본자입니다. 계획자본자. 그래서 특공장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공장도입니다. 특공장도. 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지겠죠.
광주광역시에서 도로 깔겠다면 광주광역시장이, 나주시에서 도로 깔겠다면 나주시장이, 한평군에서 도로 깔겠다면 한평군수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주시 다시면까지 도로 깔겠다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이렇게 걸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시장과 함께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협의해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이제 강제 지정에 나선다. 도지사나 장관이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고 얘기했고 도지사 이렇게 강원도의 알펜시아 사업처럼 강원도지사가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여기에서 이제 특공장도 여자가 하자고 한 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자고 한 자니까 수립권자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위반권자와 똑같죠. 위반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도시군수하고 장관하고 도지사가 나오죠. 공동위반은 이걸 한 번 더 쓰는 거니까 필요 없고.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도지사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시켜야 돼요. 자, 의견 청취하고 수립하고 필승 원칙에 의해서 오픈을 시킵니다. 오픈을 누가 시킬 거냐? 이자만 시켜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도시군수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 조심해요. 도시군계획 시설 자체가 시군에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도시군 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군수만 오픈시키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장관이 오픈시키거나 도지사가 오픈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지면 원칙적인 도시군수한테 이렇게 수립권자한테 송부하면 이자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고 도지사가 수립한 경우는 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땡에 걸려버립니다. 주어버리면 도시군수인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가 오픈시키는 겁니다. 공고한다. 아, 이게 또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나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자, 사업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이 사업을 누가 할 거냐 하는 거예요. 하자고 한 자가 해야지. 하자고 한 자가. 하자고 한 자가 누구냐? 요자다. 계획자본자다. 하자고 한 자가 누구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다. 하자고 하는 자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오는 거 아니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요. 나주시 다시면까지 걸쳐 있을 때는 이걸 같이 공동으로 계획을 잡자, 위반하자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걸쳐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지문 떠버리면 틀려요. 삽 하나 가지고서 둘이 삽질할 수 없다. 이건 꼭 잡아야 돼. 예. 자, 그래서 걸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저렇게. 자, 걸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걸치는 경우에는 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삽 하나 가지고서 둘이 삽질할 수 있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협의하여 시행할 자를 정한다라는 협의 지정에 나섭니다. 요 내용이 맞아요. 자, 요거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가 되어집니다. 이건 인천국제공항이다 하면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알펜시아 사업처럼 도지사가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우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걸 보니까 전부 다 행정청이죠. 그래, 행정청인 시행자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봐요. 도시군계획시설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만이 시행할 수 있다 해버리면 또 틀립니다. 자,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군수 장관 도의사인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어지면 지정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제출해주면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정을 받게 되어지면 지정받은 자라고 하죠. 이 자들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어지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이 지정받은 자인 비행정청도 보면 말이죠. 이게 공적 냄새가 나는 자가 있고 순수한 사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공적 냄새가 나는 자가 바로 무슨 공사 이렇게 끝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공단 이렇게 끝나는 것들. 자, 한국토지택공사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서울은 SH공사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지방공사, 아무튼 이게 공사나 공단으로 끝나는 것들, 시설안전공단, 뭐 지방공단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공공기관 등이 할 수도 있겠죠. 공적 냄새가 나는 자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토지택공사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한국토지택공사, 그 다음에 여기 광주도시공사인 지방공사, 요 등 해버립시다. 등등등등 이런 것 등이에요. 요건 이제 행정청이 아니지만은 공적 냄새가 난다 이런 내용이고, 자, 순수한 사인인 현대건설이 할 수도 있겠죠. 자, 현대건설 회사가 학교 도시공개 시설입니다. 학교 설치하자, 뭐 현대초중고등학교를 설치하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순수한 민간 시행자인 현대건설 회사가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대상 토지 면적에 있어서 토지 면적이면 국공유지 제외하고, 자,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에 걸립니다.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죠. 토지 소유자 총수에 있어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합니다.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되죠. 시험 문제는 여태껏 뭐가 떴냐? 이게 떴어요. 한국토지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동의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OX, X. 동의요건 필요 없다 이 자들. 여기까지는 순수한 현대건설이 그렇다. 민간 시행자가 그렇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나와서 시행자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언제부터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준공하고 어디를 도급을 주고, 그리고 누구 땅 위로 이렇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위로 도로를 설치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뭐라 그런다?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요. 실시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말한다. 실시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시계획. 시행자가 작성. 옳지. 자, 모든 행정계획은 실시계획도 행정계획입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일단 들어주고, 자, 확정 짓고 도장 팍 찍어버리고 표의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을 시킵니다. 이런 큰 절차로 가요. 자, 14일입니다.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에 걸려있죠. 자, 그 다음에 인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인가권자 한번 봅시다. 이거 이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이어진다고 이게. 자, 인가를 누가 하는 거냐? 도장 팍 찍어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시행자. 시행자는 하자고 한 자예요. 원래. 하자고 한 자니까 계획자본자라고. 이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도장 팍 찍어버리는 자는 결정권자란 말이죠. 내용이 가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 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가권자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장관은 관보에 고시하자 이렇게 딱 걸리는 거야. 자, 실시계획이 오픈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인정받아서 오픈시킨 걸로 보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의 땅을 갖다가 내놔라 할 수 있는,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 내놔라 그러니까 배째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재결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결 신청이라는 것 자체는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자 해서 걸립니다. 사업 시행 기간에 하자 해서 기간에 하자. 저가 한 16년 동안 했죠. 그래서 설설 저 기간 동안 배차라는 사람 데려다 째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수용을 해가지고 전부 다 도로를 쫙 설치해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준공검사를 받겠죠.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준공검사권자는 누가 되어지느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에요. 자, 준공검사권자가 준공검사를 하고 예전에는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필증이라는 말은 일본식 법률 용어로서 그걸 배제했어요. 이제 비법적 용어입니다. 필증이라는 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증명서라는 말을 써줘야 됩니다. 준공검사 증명서, 신고 증명서 이렇게 해줘야지 필증하면 안 돼요. 자,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표의성의 원칙에 의해서 모두 오픈을 시켜줘야 돼요. 공고를 해야 됩니다. 뭐 했다고? 공사 다 끝났다고. 이걸 뭐라 그러냐? 공사 완료 공고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 후에 준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떴어요. 이게 맞을까? 이건 지금 분명히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한 거라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도시훈계획 시설 사업을 갖다가 다 끝마쳤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떴어. 맞을까요? 안 맞겠죠? 뭐 하급행정청한테 가가지고 준공검사 어떻게 받냐 이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공사 완료 공고만.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마찬가지야. 공사를 다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완료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자 하면 틀려.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검사 받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공사 완료 공고해야 한다 해서 딱 끝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뭘 입장 곤란하면 대답도 안 하고 있고 개그할 때나 이해가 가지고 웃고 있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복습한 거예요. 복습. 지금부터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도시훈계시설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훈계시설에 대하여 도시훈계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여기 나오는 2년은 아주 중요한 년이에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괜찮은 년이에요. 2년 꼭 잡아야 돼요.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송부에 동그라미 쳐요. 자기가 직접 고시하는 거 아닙니다. 송부해버려야 돼요. 자, 3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하여. 자, 협의하여 하며 협의 동그라미 쳐요. 자, 심의는 없습니다. 심의는 없습니다. 심의 써놓고 X 해놔요.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밑줄 긋고 가로 열고 주민 써놓고 X.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틀립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때에는 이 내용이겠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 동그라미 쳐요. 공고는 누구만 해놓은 거요? 이렇게 특별시장, 시장군수, 도시군수만 해놓은 거요. 예. 자, 5번 갑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밑줄 제2단계 집행계획 밑줄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훈계시설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죠. 자, 2번 갑니다. 도시훈계시설 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훈계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합니다. 자,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밑줄 긋습니다. 이걸 가로 열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써놓고 X. 이걸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로 고칩니다. 시험 문제 큰일 나요.
2번 한국토지택공사 및 즐겁습니다.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도시훈계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 2분의 2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동의요건 필요 없죠? 한국토지택공사. 자, 이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한국토지택공사 순수한 민간 시행자인 현대건설만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3번 갑니다. 자, 그러니까 2번에 대한 설명 한번 볼까요? 오른쪽 위에 정답란 한번 봐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밑줄 그어요.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가 이게 아니어야 돼. 1, 2, 3번 묶어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이 동의요건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요. 네. 자, 다시 원위 취해서 2번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도시훈계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훈계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밑줄 그어요.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훈계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분할 시행인데 우리 도시훈계시설 사업 자체가 분할 시행할 수 있다면 무조건 맞습니다. 도시훈계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해가지고 분할 시행하자는 거. 자, 여기 봐요. 여기서 다시면까지 지금 나주시 다시면까지 도로 깔겠다 했을 때 니네 행정구역이니까 네가 해. 우리는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되지만 사업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업시행자가 달리 나온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된다는 얘기예요. 뭔 내용인지 가요? 그러면 이제 채권과 준공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분할해서 각각 달리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4번 갑니다. 국토투양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자, 밑줄 그어요.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시험 문제. 있습니다. 개발행위도 조건부 허가가 있었죠? 여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국토기법률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실시계획을 고시, 실시계획 고시 네모였고요.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 네모였고 놓습니다.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요 주셔야 돼요. 따라서요.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한다. 사업시행 기간에 한다. 자, 지금 오늘 정상적인 진도가 125쪽입니다. 어, 125쪽 있어요? 봤어요? 125페이지. 책 한번 펴봐요. 125쪽인데 지금 이제 어디부터 나갈 거냐면 오늘은 정상적인 진도가 이거거든요. 선생님들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게 안 나오면 단계별 집행계획 안 나오면 이것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일 위에 보니까 1호를 보니까 도시훈계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라는 표현 나오죠. 원칙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봐요. 원칙. 자, 지금 이걸 읽을 건데 이 내용이 지금 4줄이나 되니까 또 2줄 이상 지나갈 때는 우리가 뭔 내용인지 모른다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봐요. 자, 이게 우리 도로 깔겠다 그랬어요. 도로 깔겠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이제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 등은 여기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도로 깔아야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원칙적 금지야. 그래서 원칙에 동그라미 치고 가로 열고 개발행위 등 금지 이렇게 딱 써요. 원칙 개발행위 등이 금지되는 거야. 이거 허가할 수도 없는 거고 개발행위 등 금지 이렇게 한번 써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훈계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도시훈계시설 부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도시훈계시설 부지에서는 그 도시훈계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 밑줄 그어요. 도시훈계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요. 원칙적 금지입니다. 개발행위 등이 원칙적 금지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도시훈계시설 부지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발행위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네요. 그 내용이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책을 역도록 하면 이 두께가 3배 된다 그랬어. 제가 계속 삭제를 시킨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공법 양이 어마어마하다. 민법 5배 분량이에요. 민법 1시간 할 때 공법 5시간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 민법 1시간 할 때 공법 1시간은 해줘야 돼요. 2차 과목에서 이게 발목을 잡으니까. 그런데 민법 5시간 하고 공법은 안 해버려. 자, 밑에 가겠습니다. 예의적 허가. 이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예의적 허가 나와요. 예, 요거 이제 대통령령은 시행령인데 이건 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법조문입니다. 예의적 허가 나오죠. 지금 예의적 허가의 네모 딱 엮고 별표 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냐면, 자, 제가 간단하게 조금 틀만 제시하고 한번 읽어보게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이렇게 도로 깔겠다 해서 결정 고시됐어요. 그러면 2년 내 단기별 집행계획이 나와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쫙쫙 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도로 설치하겠다 해놓고는 말이죠, 이 단기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몇 년 내 나와야 되는데, 2년 내 나와야 되는데,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이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3년 후에 집행하는 것들, 여기에 땅 가진 자는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임시로 설치하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영구히 사용 목적은 아닌 이런 건축물은 아니고 가설건축물, 공작물 이런 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야.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예의적 허가 이렇게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네모 엮어야 돼요. 2년이 지날 때까지 네모 엮고, 그 시설을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 시설 중, 자, 세 번째 줄 이 부분 밑줄 긋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밑줄 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한다. 밑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네 번째 줄 제1단계 집행계획에 바로 밑에 줄 제1단계 집행계획 밑줄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여기까지 밑줄 긋습니다. 자,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 다음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자, 밑줄 긋고 허가에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1, 2, 3 나오죠. 1, 2, 3 딱 묶어놓고 이걸 1, 2, 3을 갖다가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야, 1, 2, 3 위의 것을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야? 봐봐. 다음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다음이 1, 2, 3을 뜻하거든. 근데 1, 2, 3 묶어봐. 이거 할 때 허가받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허가 안 받고 이거 위의 것을 할 때 허가받으라는 얘기야? 우리가 앉아있기는 하지 공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을 해야 돼. 진득하게 의자를 대폈다 따뜻하게. 여기 만족해야지. 어떻게 해야? 이게 허가 대상이야? 위의 것이 허가 대상이야? 위의 것이 허가 대상이야? 위의 거가 아니고 위의 것이 허가 대상이야? 이것만 허가 대상이야. 이거 위의 것은 허가 아예 안 나와. 아, 도로 깔려고 하는데 여기에 10층짜리 오피스텔 짓는다 그래. 허가 나오겠어 이게? 아, 이것만 허가 대상이라고?
묶어놓고 허가 대상 써놔요. 징그러. 1, 2, 3 묶어놓고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이런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 없이 이거 할 수 있다,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린다고. 허가 받고 이것만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외에는 아예 안 해. 못 나와. 허가가 안 나온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자 봐봐. 그러면 1번 보니까 1호 보니까 가설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밑줄 그어놓고 가에 동그라미 쳐요. 자,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긋습니다. 자, 2번 도시공계 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만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허가 안 나옵니다. 자, 공작물의 설치 밑줄 그어요. 공에 동그라미 쳐요.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긋습니다. 자, 3번 봐요. 3호 건축물의 개축 재축입니다. 밑줄 그어요. 건축물의 개축 재축은 자, 이해하는가 보겠어요. 나 다 배웠으니까. 이 건축물은 없었던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야,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야? 그렇지,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지. 이번에는 잘 골랐어. 왜 이게 기존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개축 재축에서 개축 재축의 정의가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을 이걸 갖다가 일부 또는 전부를 갖다가 철거하든지 재개해서 멸시된 상태에서 동일규모 범위 내로 다시 축조 들어가는 거거든. 따라서 개축 재축이라는 용어에서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입니다. 이게 신축은 돼요, 안 돼요? 증축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거 허가 안 나와. 요건 허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 봐요. 다시 봐요. 다시. 이게 결정고시 되면 2년 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안 나와 있다는 거야. 자, 또는 제1단계 집행계획에 이 포함이 안 됐어요.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포함이 안 됐다. 그러니까 2단계 쪽에 있다는 얘기죠. 3년 후에 하는 거야. 그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이거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최장 3년 동안 이렇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등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너무 재산권 침해가 심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을 때입니다. 요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허가 대상이라니까. 이게 세 가지가.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이렇게 갈 거예요.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렇게 갈 거예요.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렇게. 우리가 야유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노래 한 곡씩 부르기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부르기로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분이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궁자가 작작 이거야. 엄청 연구한 거야. 별로 관심들 안 두지만. 가설건축물이에요.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공작물이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다면 이 건축물에 있어서 개축 재축입니다. 개축 재축만 가능해요. 신축 증축 안 돼요. 물론 여기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자, 일단 저 따라서 해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2단계에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 세 가지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신축, 증축 이런 건 아예 허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돼. 시험 문제가 이런 지문이 떴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 잘 봐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이런 것 등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도 허가받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다 하면 이런 걸 절대 설치할 수 없다 그랬어. 맞는 말일까? X? 우리 선생님 오늘 컨디션 좋아? 아니 우리 선생님하고만 공부하게.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X죠? 틀렸죠?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설치할 수가 있지. 어디에? 1단계 포함이 안 되고 2단계 쪽에 포함이 되면 할 수 있잖아. 뭔 내용인지 가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걸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단계 쪽이라면. 내용 아시겠어요?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자, 잠깐만요. 이제 됐어. 다시 한번 따르세요. 2단계에서 안 나오면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여기서 잘 보면 이건 이 두 가지는 없었던 걸 설치한 거죠? 없었던 걸 설치한 거죠? 근데 요것은 있었던 것을 갖다가 있었던 건물이죠? 개축개축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없었던 걸 설치한 이 두 가지만 그래요. 이 두 가지만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요. 원상 회복 의무. 도로 깐다 하면은 이걸 철거해 줘야 돼. 자기가 설치한 거니까. 이 설치한 자, 소유자 부담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원상 회복하자 하면 틀려버린다고 이게.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요것만 원상 회복하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요것만 원상 회복하자 하는 내용이 있어. 원상 회복.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전까지죠.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요. 3개월 전까지입니다. 3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원상 회복하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원상 회복을 명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명하자 이 내용이 나와. 이 명이라는 것 자체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않으면 이게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갖다가 대신해서 행정청이 직접 공권력 행사에 나섭니다.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용역을 맡기는 거죠. 행정청에서. 그래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는 곳을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래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입니다. 행정대집행은. 원상회복 플러스 비용 청구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상회복 밑에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원상회복명령입니다. 땡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공개의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되죠.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입니다. 네모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별표 한번 치고.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입니다. 밑줄 그어요. 자, 소유자 부담으로, 행정청 부담으로, 소유자 부담으로, 자기가 설치했으니까 자기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자, 밑줄 그어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밑줄.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안 하면 대집행하겠다.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자, 밑에 행정대집행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밑줄 그어야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치면 안 돼요. 예. 자, 오늘 나간 프린트 가겠습니다. 자, 올라간 프린트물 3번이죠. 도시훈계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훈계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정, 수종, 지하 도시훈계시설부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도시훈계시설부지에서는 그 도시훈계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원칙적 금지입니다. 2번 도시훈계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동을 배기쳐야 돼요. 지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훈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가설건축물의 건축 밑줄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 동그라미 맞죠? 허가받아서 하는 겁니다.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 내용이죠. 자, 3번 도시훈계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훈계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밑줄 그었습니다. 이걸 허가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것을 허가할 수 있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훈계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행정청 부담으로 다 틀렸네요. 자, 이건 원상 회복 의무가 없죠. 예, 건축물이 개축 재축이 아니고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이에요. 이렇게 설치했을 때. 자, 행정청 부담이 아니고 소유자 부담입니다. 소유자 부담으로 여기에 가설건축물이나 이 공작물을 갖다가 원상 회복해야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아무튼 그 해설란을 봅니다. 4번이 틀렸어요. 정답란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자, 5번 가요.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어집니다. 있다가 되어집니다. 있다. 자, 여기 봐. 여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선생님들 요 그림이 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말이죠. 선생님들 대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엮은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 그림이 스크린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시험 문제가 풀리거든요. 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예를 시험 문제 이런 예가 나왔어. 이게 나왔어요. 도시훈계시설의 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 지문이 떴다고. 사업인정고시는 한참 뒤에야 실시계획고시야. 자, 도시훈계시설 결정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 지문이 떴어요. 지금 뭐가 안 떴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 지문이 안 떴다고. 실시계획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니까 이 흐름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야. 도시훈계시설이 도시군관리로 결정고시 두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지목이 대인 도시훈계시설 부지에서 뭐 할 수 있느냐? 내 땅 사가거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공부하는데 잘 보세요. 제가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그렸다고. 이거 괜히 그린 거 아니에요. 이게. 봐요. 기산 시점이 결정고시고 나서 10년이라니까 도시훈계시설이.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들으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고시 되고 나서 10년 이렇게 떠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고 나서 10년 이렇게 뜬다고.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니까 저게. 이제 합격하시면 진가가 나와. 아무튼 얼마나 강의 잘했는가는. 그냥 대충 저거 보면 안 된다니까요. 도시훈계시설이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고 나서 10년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대목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 말이죠. 갑이 지목이 돼요.
그 다음에 을은 잡종지고 병은 임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간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잡종지나 임야 이런 건 매수 청구 못해요. 지목이 대만 이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공법은 말이죠.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매수 청구는 청구권이에요. 매도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특정인에 대해서 아무튼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이 청구를 하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건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단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거부가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우리 민법에도 보면 매수 청구라는 것 자체가 민법에 보면 매수 청구를 보면 민법에 주로 형성권인 게 많죠. 그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게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을 때, 현존하고 있을 때는 상당한 가액을 갖다가 지불하고 또는 요구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거부가 안 돼요. 그래요? 민법에서? 근데 공법은 매수 청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청구권이에요. 거부가 가능해요. 매수 안 해가면 어떡할 거냐? 이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야, 청구권이야? 청구권이잖아. 2년간 전세 살다가 임차인이 나 2년간 더 살겠다. 그러면 집주인은,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에요.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거부가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매도 청구도 이제 이수란에서 배울 거예요. 이건 놓아두고 지금은 매수 청구인 청구권만을 보겠습니다. 이 매수 청구를 보면 이 매수 청구가 두 가지가 나와요. 또 매수 청구가 두 가지가 나와요. 매수 청구가 이 매수 청구가 있고 우리 공법에서는 이 매수 청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매수는 이 숫자가 뭐냐면 거두어 가다, 거두다라는 뜻이에요. 농작물을 수확하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숫자는 영수증 뭐를 갖다가 수령하다, 뭐를 갖다가 받다 할 때 쓰는 표현이야. 받다 이 내용입니다. 받다 이 내용이요. 따라서 이 매자가 사다라는 뜻이죠. 살매입니다. 사서 내 땅을 사서 가져가거라 이 뜻이요. 이게 가져가거라 이 뜻이야. 사가거라 이 뜻입니다. 사가거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건 사다 받다 이 뜻이니까 사서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내가 사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 이해 가요? 주식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금호 여기에 사장이 박상구 금호 사장이 중국한테 채권단한테 이거 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거야. 그때는 이겁니다. 요건 사가거라 이 뜻이고 요건 내가 사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매수 청구가 이렇게 한 4번 정도가 나오는데 전부 다 매수 청구는 이거예요. 내 땅 사가거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이거 어디에서 나오냐면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나옵니다.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내가 사겠다는 말이 나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내가 동네 수포를 하고 있었다고요? 수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수용당하는 데가 있어요.
나가거라 이렇게 된다고. 도로가 뚫리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리를 떠야 돼요. 근데 내가 해온 일이 이게 유통업에 종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태가 평생을.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여기에서 상가가 일반 분양 상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101호짜리가 마트하기에 딱 좋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정비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서 이렇게 수용당한 이 값은 내가 수표했던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나 이 자리 수표 자리 나한테 달라라고 우선 매수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하고 수익계약이 이루어져요. 이 말 이해해요? 여기에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매수 청구예요. 이건 이제 정비법에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걸 볼 겁니다. 우리 매매라 하면 사고 파는 걸 매매라 그래, 팔고 사는 걸 매매라 그래. 공인중개사가 뭐 돼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돈을 벌 건데 매매할 거요? 매매란 정의도 몰라보면 안 되지. 사고 파는 거요, 팔고 사는 거요. 매매가 이렇게 써요. 매매 모르면 매매요?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매매 모르면 매매요? 팔다 뜻입니다. 이건 삶매예요. 사다 뜻이에요. 팔고 사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야 사지. 뭐. 있었던 걸 팔고 사야지. 팔고 사는 걸 매매지. 뭐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니까. 사고 파는 거 뭘 사? 팔고 사는 게 매매입니다. 예. 자, 그럼 좀 쉬었다 합시다.